가구 커넥터 하나만 있으면 어떤 가구라도 뚝딱. 여고생 CEO가 만든 가구 혁명. 다용도 가구 커넥터를 만나보자. 예술과 공학, 그리고 교육. 세 가지 키워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메이커 동호회. 프로젝트 순을 만나보자. 창업은 물론 사업화 정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간다. 우리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가구. 일반적인 가구는 만들어진 그대로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한 번 구입한 가구는 자르고 분해,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이상 본 형태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사용자가 어떻게 구성하고 조립하느냐에 따라 평상, 식탁, 테이블, 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가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안수현 생활과학의 다용도 가구 커넥터를 만나보자. 경기도 일산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안수현 생활과학 작업실. 한창 바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니 그나저나 안수현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 혹시 안수현 대표님이세요? 네, 아닌데. 네. 아, 그럼 이분? 혹시 안수현 대표님이세요? 아닌데요.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안녕하세요. 어라, 웬 여학생? 혹시 안수현 대표님 따님? 제가 안수현인데요. 오빠한테 거짓말하면 나빠요. 아니에요, 제가 안수현 생활과학의 대표 안수현 맞아요. 리얼리?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작업실을 찾은 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 안수현 대표다. 네, 안수현 생활과학은요, 제가 혼자 대표이자 직원이 저 혼자뿐인 1인 기업이에요. 안수현 생활과학은 이제 편리한 물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새로운 것을 접하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안수현 대표. 아버지를 따라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를 경험하며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과 발명품들을 접했다는데, 그 때문일까? 안 대표는 자연스레 만들기에 흥미를 느끼게 됐고 오늘날의 안수현 생활과학이라는 번듯한 회사까지 설립하게 됐단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안수현 대표가 만들어낸 다용도 가구 커넥터다. 이 제품을 이용해 가구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아니 정말 이걸로 가능해요? 네, 그냥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나무를 끼워준 다음에 이 구멍에 맞춰서 볼트만 이렇게 조립을 해주면, 여기다 파이프만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제 의자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안수현 대표. 앳된 여고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문가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것이, 어머나 역시나 타고난 메이커다. 4분도 채 안 되는 잠깐 사이 의자 하나가 뚝딱 완성됐는데, 너무 간단해 허술할 것 같다고요? 어머나 의심들도 많으셔라. 성인 남성들과 청소년 한 명이 함께 앉아도 끄떡없슈. 에구 탐나죠? 사용자가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간단하게는 의자부터 벤치, 평상, 테이블, 정리대, 울타리까지 필요한 모든 형태의 가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아기자기한 제품들도 많은데 안수현 대표는 왜 가구 커넥터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제가 어느 날 엄마랑 같이 마트를 가서 저 테이블이랑 의자랑 붙어있는 결합용 테이블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결합용 테이블을 제가 유심히 보다가 집에 와서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용 테이블의 이 프레임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더 다양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구에 조립이 가능한 커넥터로 연결이 된 거죠. 그렇다. 이처럼 사소한 물건도 허투루 보고 넘기는 법이 없는 세심함과 아이디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창의력, 그리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추진력이 오늘의 가구 커넥터를 만든 것인데, 창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듯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기에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효율적인 디자인을 찾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하는 안 대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뽑기 위해 수백 장을 그리고 또 그렸다. 모형을 잡아가는 단계이니만큼 처음엔 직접 칼질을 해가며 종이박스를 잘라 전체 구성을 다듬어 나갔다. 종이박스의 형태를 확인한 뒤 다시 한번 구체적인 스케치를 거쳐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했다. 제작 과정 중 여기저기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제품을 완성시킬 수만 있다면 이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절단기와 그 용도도 헷갈리는 여러 가지 장비들. 가녀린 팔로 장비나 제대로 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와, 작업실 내 모든 장비들을 전문가 수준으로 척척 다루는 실력을 보여준다. 물론 그 사이에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있었단다. 무거운 장비를 더 잘 다루기 위해 근력을 키우고자 운동까지 한다는 그야말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여고생, 아니 준비된 CEO가 아닐 수 없다. 한창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어울릴 나이인데 작업실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외의 답을 내놓는다. 제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또 막 모여서 연예인 얘기나 막 드라마 얘기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요, 좀 아이디어 얘기나 뭐 새로운 과학 얘기 같은 거를 하면서 좀 더 값진 대화를 하는 게 저는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막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같이 막 로봇도 만들고 이런 작업실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학교에서 아이디어맨으로 통한다는 안 대표는 가구 커넥터 말고도 이미 다양한 아이디어 제품들을 세상에 내놓았다. 중학교 때 개발한 운동화 세탁볼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소리나는 점자 블럭, 체인이 내장된 교통안전 볼라드까지 만들기를 향한 그녀의 멈추지 않는 열정은 수십 건의 발명 특허와 디자인 상표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어머 이게 다 몇 개야. 정말 대단해요. 성인이 창업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터. 공부만 하기에도 벅찬 학생인 딸이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 딸을 보는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수연이가 요즘 국내와 해외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저는 수연이가 평범하게 커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수연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확고해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품을 갖다가 출시하고 이 제품이 나와서 이제 전시에 한번 참가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이 편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안수현 생활과학 대표라는 자리에 앉게 된 그녀. 모든 면에서 당차고 야무진 그녀이지만 간혹 힘이 들 때도 있다는데 그럴 땐 인생의 선배이자 사업의 선배인 아빠를 찾는다. 아빠와 자주 대화를 나누며 그 안에서 해답을 얻곤 한다고. 집뿐 아니라 그녀를 응원하는 이들은 학교에도 많이 있다. 특히나 가구 커넥터 제작을 하기까지 이분의 도움이 컸다는데 바로 안수현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발명 동아리의 정경섭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은 제자를 위해 격려와 조언, 때론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셨단다. 한 기업의 대표가 된 제자의 모습을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자신의 꿈, 희망, 장래 희망을 얘기할 때 뭐 공무원이라든지 변호사, 의사와 같이 그런 그 수입적으로 안정된 직업만을 꿈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수현 학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도전적인 그런 포부를 가지고 또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실천을 했단 말이죠. 안수현 학생의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학생들의 왁작지껄 수다가 한창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안수현 대표가 맞나요? 학교에서의 안 대표는 영락없는 여고생.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 대표는 이미 핫한 스타다. 친구들은 안수현 대표를 어떻게 평가할까? 수연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부러워요.
수연이가 제 친구인 게 자랑스러워요. 응원할 거예요. 수연이 저랑 같은 고등학생인데 벌써 회사 대표라는 게 놀랍고 신기하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고등학생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준 안수연 대표. 만들기의 즐거움을 아는 그녀의 도전이 지금도 창업을 꿈꾸는 수많은 메이커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로 다가가길 기대해본다. 사실 진짜 힘들어요. 이 과정들이 너무 힘들고 막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저는요, 이 창업하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이 다시 제게 온다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다시 도전할 거예요. 왜냐면 이 창업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것들이 진짜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이 두려운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인 저도 해냈으니까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예술과 공학, 그리고 교육.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곳이 있다.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그들. 메이커 동호회, 프로젝트 순을 찾아간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개원예술고등학교. 한가로운 주말 오후인데 웬일인지 교실 안이 북적북적하다. 옹기종기 모여 무언가를 발표하는 학생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무리. 개원예고 학생들에게 아두이노와 스크래치를 활용한 작품을 보여주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인데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13년도에 그 미디어 아트나 키네틱 아트를 관람을 많이 했는데요. 그 관람을 보고 공학과 예술이 많이 다르지 않은 점이 있다를 느끼게 돼서 제가 공대생이어서 공대생인 엔지니어 친구들과 또 예술을 하고 있는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뭔가 재밌는 것들을 만드는 동호회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모이게 된 동호회고요. 공학과 예술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던 김영순 메이커가 팀원을 모으기 시작했고 2013년 꽃이 활짝 피어나는 봄, 지금의 프로젝트 순도 활짝 피어나게 됐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던 그들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홍대 라디오. 초기 목표였던 공학과 예술을 잘 접목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홍대 라디오는 홍대 지하철역 앞에서의 버스킹을 누군가 촬영해 SNS에 올리면 홍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홍대 라디오 부스에서 그걸 읽고 공유하는 라디오 형식의 프로젝트인데 메이크업 페어에서 프로젝트 순의 홍대 라디오는 단연 인기였다. 최근 프로젝트 순은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이다. 교육과 메이크업 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 중이라는데 일명 말랑말랑 창의교실. 1기 죽전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데 그 현장을 함께 들여다볼까? 책상 위에 펼쳐진 장난감 블록들. 이게 웬 장난감이야? 다양한 메이킹 활동들을 통해서 작품 제작 경험이라든지 전시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2월 달에 있을 작품 전시를 위해서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학생들에게 왔습니다.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는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장난감 블록인 레고를 이용해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일종의 교육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레고 블록 중 깃발, 사람, 동물을 이용해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학생들. 그들의 결과물을 살펴보자. 그거를 서로 다른 얼굴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렇게 같은 위치로 세워서 평등함을 강조했습니다. 블록의 개수, 모양에 제한이 있음에도 그들이 만든 블록의 모양이나 이야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발표한 주제를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나 내가 원하는 건전한 공연 문화처럼 다양한 문제에 적용해 레고로 형상화하고 그 형상화된 레고로 토론을 진행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이다.
오늘은 이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를 활용해 12월에 열리는 전시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레고로 형상화한 학생들. 생각보다 훌륭한 작품들이 나와 뿌듯한 표정들이다. 프로그램은 제가 평소에 접해볼 수 없는 다양한 코딩이나 아두이노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저희가 전공하는 미술학과 융합을 해서 다양한 작품을 제작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래 레고가 어릴 때는 그냥 갖고 놀고 장난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면서 전시를 계획하는데 도움도 되고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이렇게 구상도 해보고 이렇게 의논해볼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좀 되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2년 동안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메이크 활동이나 전시 활동을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그 전시한 내용을 그 다양한 학생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 개원예고에서 그 재능기부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12월 달에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전시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 전시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공대생들과 또는 미술, 예술을 관련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들을 쓰기 위해서 진행을 조금씩 하고 있고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시야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시작했다는 그들. 내년에는 프로젝트 순으로서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데 예술, 공학, 그리고 교육까지 2마리가 아닌 3마리의 토끼를 잡은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지난해 가장 먼저 문을 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 창업의 산실로 자리 잡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기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해외 진출까지 창업은 물론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갑니다. 지난해 9월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가장 먼저 문을 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년을 맞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활동과 함께 홍보활동도 빼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기 전에 먼저 이곳 홍보관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7월 말 개관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홍보관은 KTX 동대구역 역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가지 테마로 구분된 전시 공간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본 개념과 역할, 그리고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내자의 도움으로 방문객들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사업 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텐데요. 그 힘으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홍보관에서 조금 떨어진 대구 무역회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출범 1년을 맞으며 전국의 창업 열기를 이끌고 있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때문인지 이곳 아이디어 카페는 예비 창업자는 물론 창업에 관심 있는 이들의 집합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이디어 카페에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이런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지금 교육 중에 잠시 또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 아이디어 검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침 막 좋은 아이디어 생각나도 친구들한테 묻기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창업지원센터 이런 데서 다 같이 열의가 있는 사람들 모여서 내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나 밖에 다른 공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데 여러모로 저한테 지금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를 좀 더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C랩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그 센터와 연계 기업인 삼성과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외부의 젊은 창업자들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대기업의 역량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자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마케팅이나 영업 채널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품 제작에서부터 판매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그렇다면 이 C랩 2기에 선발된 팀이 얼마 전에 입주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C랩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입니다. 전 공간이 개방된 구조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들은 시시때때로 모여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나이와 직업군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18개 팀이 입주해 있는 이곳 C랩.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C랩에 그 입주를 하게 되면 3가지를 갖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C랩 입주 기업들한테 투자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저희가 자금을 갖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링이고요. 이 멘토링은 그 창업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실수를 줄 수 있는, 그 10번 실수할 걸 한 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원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들어진 시제품, 그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화 지원을 갖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C랩 2기로 선발된 창업기업 에센코입니다. 레이더 센서 모듈 아이디어로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상록 대표는 2004년 미국에서 초소형 빔 프로젝터를 개발해 사업화를 시도했지만 판로 확보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하게 된 것이 바로 레이더 센서 모듈입니다. 레이더 센서 모듈은 군사용으로 개발된 레이더의 위치 탐지 기술과 추적 기술에 영상 센서의 객체 인지 기술을 결합해 레이더로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고 카메라로 물체를 분류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향후 무인 자동차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 개발 단계,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 보완은 필수인데요. 이 과정에서 1:1 담임 멘토인 임종태 박사의 도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향후의 스마트카의 그 무인 자동차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기술로서 현재 그 구글 카를 보시면은 구글의 무인카를 보시면 그 차 지붕 위에 커다랗게 그 레이더가 돌아가는 거를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에센코의 이상록 박사가 개발하는 것은 그것을 소형으로 개발을 해서 그 차 내에 탑재를 해서 좀 더 그 소형으로 해서 그 감도를 높이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완성되면 이 무인카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그러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상록 대표는 1차 시제품 제작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1차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를 거쳐 기술을 보완한 뒤 시장 진출까지 막막한 사업화 과정이지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 경북 지역에 특화된 자동차 관련 기업에게 에센코의 레이더 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전문가들과 협의하여서 레이더의 최종 목표 스펙을 결정하여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개발 비용 지원과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C랩 1기 과정을 마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수도배관 전문 업체입니다. 특수광 소재 개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아버지와 함께 C랩 1기 과정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박준우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요즘 금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일명 악어 조인트에 관한 것. 저희 악어 조인트는 조인트 부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식의 원인을 차단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이렇게 패드에 있는데요. 이 패드가 시링 역할을 하면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단면도 막아주었고요.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저희가 페이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동안 전혀 쇠와 접촉을 하지 않고요. 악어 조인트의 부식 방지 기능을 내부 단면도로 살펴봤는데요. 조인트에 플라스틱 패드와 실리콘 링을 부착해 연결 파이프 단면부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이 제품을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구체화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도 무려 7년. 하지만 특허 출원까지 마친 뒤에도 마땅한 유통 채널이 없는 데다 양산 체계를 구축할 자금도 턱없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다는 박준우 대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C랩 프로그램에 지원해 207대 1이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면서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창업 벤처 육성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한편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경북 메이커스 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메이커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다지고 지역 메이커 운동의 활성화 기반이 될 메이커스 네트워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나눠서 하던 것들이 모이게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구 경북 메이커스 네트워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메이커들을 이어주고 그들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메이커들이 좀 더 자신들의 창의적 만들기를 더 쉽게 그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국 5개 지역에 메이커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나머지 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출발에 대구 경북 메이커스 네트워크가 큰 힘을 실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화에 도전한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의 희망이 되고 있는 우수 창업 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짧은 시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면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스타트업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